네, 이번 시간에는 경찰관의 자살 문제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온 조나리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미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경찰관의 자살 문제가 지적된 것 같은데요. 네, 당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살한 경찰은 114명입니다.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 수보다 32명 더 많은데요. 더구나 순직 경찰의 59%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 경찰관 자살 현황에 따르면 22명의 자살 경찰관의 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많이 꼽힌 원인은 직장 문제였습니다. 비율로는 39%에 이릅니다. 10명 중 4명이 직장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이 경우 순직이 인정된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여기서부터는 좀 더 최근 데이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3년인 작년까지 자살한 경찰은 125명입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 중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살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순직을 인정받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이 경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상사의 갑질이나 업무상 부당한 지시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동료들의 협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유족 중에서도 사망 원인에 대해 쉬쉬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보다 하루빨리 순직을 인정받는 게 고인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도 경찰관의 자살이나 과로사 문제가 반복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서지 않을 경우 유족들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전 보도에서 언급됐던 예산서 경비안복과 고모경사의 유족도 이런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고경사는 평소 업무 분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사망 전 이 같은 문제를 보고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경찰이고 저희 외삼촌도 경찰이고 경찰이 많이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경찰이 되고 싶다 해서 그 길만 보고 걸어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스스로 다 증거를 찾아가고 있고 저희가 스스로 제 동생 목소리 들어가면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원래 이런 거 경찰분들이 밝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지휘부에서도 이거를 들춰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들춰내면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개인사로 해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상사의 갑질이라든가 뭐 근무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밝혀내지 못한다는 거죠. 밝혀낼 단체도 없고요. 네,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할 텐데요. 문제는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이 매년 줄지 않는다는 것인데 내부에서 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찰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원인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올해 5월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찰의 조직 개편에 대해 응답자의 88%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인력 감소가 80%를 차지했습니다. 업무량 증가는 11%입니다. 더욱이 현재까지도 경찰의 인원 보강 문제는 고려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조직 개편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2020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검찰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조정된 후 다시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위가 6대 범죄에서 다시 2대 범죄로 줄어든 대신 나머지 4대 범죄 수사가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11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권이 폐지되면서 수사관들의 업무량이 더욱 증가했고 올해 2월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까지 창설됐는데요. 기존 인력이 신설 조직으로 빠져나갔지만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들의 지적입니다. 가뜩이나 업무는 늘었는데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 조직까지 들어선 상황이네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경찰은 지난해 묻지마 칼부림과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자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순찰활동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대를 조직했습니다. 형사들로 구성된 형사기동대도 기존에 수사하던 강력범죄뿐 아니라 마약,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전세 사기와 같은 각종 민생 침해 범죄를 취급하기 위해 신설됐는데요. 출범 당시 기동순찰대는 2,668명, 형사기동대는 1,335명으로 총 4,003명에 달했습니다.
업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동순찰대는 범죄 예방, 중요 사건 대응, 국가 행사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고소고발건을 처리하지 않고 112 신고나 민원 업무도 하지 않습니다. 형사기동대 역시 선제적 형사활동을 위해 첩보나 인지수사만 담당합니다. 이렇다 보니 남아있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나 수사관들이 차출된 인원이 하던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 지방경찰서의 경우 형사 7명이 형기대로 빠져나갔지만 역시나 수사과의 인력은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방활동의 경우 실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일부에선 기동순찰대가 수배자를 잡거나 교통단속을 하는 등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업무 중복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실적이나 승진 경쟁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역시 경찰들의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수사과의 경우 더 두드러지는데요. 최근에는 실적 경쟁보다는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지 못해 압박을 받는 상황이 더 많이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장기 사건 문제인데요. 사건 감축 압박은 저연차 수사관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법률방송이 보도했던 서울관악서 송모경위 역시 업무 평가 날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을 갖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송경위는 올해 처음 수사과에 들어가서 50여 개 이상의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업무를 익히고 수사 역량을 향상할 시간도 없이 과도한 압박에 시달린 셈입니다. 송경위는 안부를 묻는 고향 친구에게도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 들어온다거나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기 사건 처리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팀장 탈락제 등 실적 위주의 평가가 수사관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팀장이야 수사관들 역시 자신의 실적에 따라 상사의 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 큰 부담감과 심적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경찰관들이 이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경찰직협은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모든 실적 위주의 평가와 수사 감찰 업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폐지하고 인력을 원상 복귀시킬 것도 요구했는데요. 만약 폐지가 어렵다면 업무를 다시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기동순찰대의 경우 주치자와 가출 등 미귀가자 전담과 함께 112 신고와 민원 업무도 일정 부분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긴급진단 및 상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